조선시대 산골 기와집, 곰보라 천대 받으며 부엌대기로 살아온 며느리 달애. 그녀의 품에는 3대를 이어내려온 비밀 약방문이 있었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올려지던 약사발에서 독의 냄새를 맡는다. 떠돌이 약장수 노가비는 마을 전체에 가짜 보약을 팔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 달에는 닭 한 마리로 독을 증명하고 관아에 끌려가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욕심 많은 시어머니마저 제 편으로 돌려 세운다. 과연 곰보 며느리는 마을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곰보 며느리와 욕심쟁이 시어머니. 마님, 그 약 드시면 사흘 안에 숨 넘어갑니다. 곰보라 천대받던 며느리가 안방마님의 약사발을 손등으로 쳐엎던 그 아침, 마당 한가운데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깨진 사발 조각 사이로 거무튀튀한 약물이 스며들고 그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 이내 발딱 뒤집어져 죽었더랍니다. 인연이 감히 시엠이 보약을 엎어. 저 약, 사람 먹으라고 지은 게 아니구나. 때는 산골 외딴 고을, 모란댁이라 불리는 안방마님의 기와집에서였습니다. 모란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심은 좁쌀만하고 욕심은 황소만한 여인이었지요. 며느리 달애가 시집온 지 어언 2해, 그동안 마님이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곰보야 부엌대기야. 내년이 어디서 의원 흉내를 내. 그러면서 마님은 행여 깨진 사발값이 아까워 흙바닥에 코를 박고 조각을 줍는 며느리의 등짝을 부직갱이로 후려쳤습니다. 등짝은 맞아도 입은 다물지 말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마당 한쪽 평상에는 떠돌이 약장수 노가비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으나 손톱 밑은 새카맣고 웃을 때마다 금리가 번쩍여 보는 이의 속을 메스껍게 했더랍니다. 허허마님, 며느님이 약을 영 모르나 봅니다. 이 보약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한 첩에 무명 10필이올시다. 그렇고 말고. 노 선생 약이 아니면 내 이 몸이 벌써 어찌 됐을꼬. 달에는 그 약첩을 슬쩍 집어 코끝에 대보았습니다. 비린 듯 쓴 듯 잘 익은 살구향 뒤에 숨은 비릿한 흙냄새 하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부자 뿔이다. 그것도 덕지도 않은 생것을 갈아 넣었어. 마님, 저 곰보 며느리가 약값이 아까워 모함을 하는 게지요. 천한 것들이 본디 그러하지 않습니까? 약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님 목숨이 아까운 겁니다.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놈도 부엌어멈도 마당 쓸던 머슴도 모두 손을 멈추고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지요. 곰보 며느리가 마님 앞에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다니 이 집에 들어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라. 인연이 아주 실성을 했구나. 마님, 그 약을 사흘만 더 드셔보십시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벌렁대고 한밤중에 식은땀이 흥건하지 않으십니까? 모란댁의 얼굴이 순간 멈칫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짚은 증상이 어찌 그리 제 몸과 똑같던지요. 노가비의 금리 웃음이 그 순간 살짝, 아주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처년이 어찌 부자 중독의 증상을 안단 말이냐. 한낱 부엌대기가. 허나 능구렁이는 능구렁이라 노가비는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님, 곰보 며느리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약은 사흘 뒤 또 가져오리다. 노가비가 살인문을 나서며 며느리를 흘겨보던 그 눈빛은 삼복더위에 갈아엎은
두엄더미처럼 음습했더랍니다. 저 작자, 마님을 살릴 생각이 애초에 없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무얼 노리는 거지? 그날 밤 며느리 달에는 부엌 윗목 차디찬 봉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펼친 것은 손때 묻은 누런 종이 한 장, 깨알같이 적힌 약초 이름들이 빼곡했지요. 그것은 달의 친정에서 3대를 이어 내려온 약방문이었습니다. 곰보 부엌대기의 손에 그런 보물이 들려 있을 줄 이 집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길은 이 손뿐입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한번 크게 일렁이더니 며느리의 일그러진 한쪽 얼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붓두막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더랍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에서 달그락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래가 가마솥에 물을 안치고 군부를 지피는데 붓두막 옆에 웬 사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집 외아들이자 다래의 지압이 길수였습니다. 임자, 어제 그 말 참말이오? 어머니, 약이 정말로 독이란 말이오? 서방님, 목소리 낮추세요. 벽에도 귀가 있는 집입니다. 길수로 말하자면 사람은 수나나 줏대가 물러 어미 모란댁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위인이었지요. 허나 임자, 노 선생은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명이라 하지 않았소. 그런 분이 어찌 명의가 손톱 밑에 흙대를 끼고 다닙니까? 명의가 약첩에 생부자를 갈아 넣습니까? 다래가 어찌나 단호하게 쏘아붙이던지 길수는 그만 말문이 막혀 뒤통수만 극적였습니다. 이 사람이 시집 온 뒤로 이리 또박또박 말하는 건 처음 보네. 곰보라고만 알았더니 속에 든 게 보통이 아니구나. 서방님은 그저 모르는 척 하세요. 아셔도 모르는 척, 보셔도 못 본 척. 그래야 서방님도 저도 삽니다. 길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주걱거렸습니다. 줏대 없는 사내에게도 그 새벽만큼은 아내의 말이 천둥처럼 묵직했더랍니다. 그날 낮 마을 어기 우물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옆집 김노인이 노가비의 약을 먹고 사흘째 자리보전을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글쎄, 김노인이 그 보약을 먹고는 다리가 퉁퉁 부었다지 뭐예요. 아이고, 그 댁동 무명을 여필이나 줬다는데 약 먹고 되레 알아누우면 그게 무슨 약이래. 달에는 물동이를 인 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한쪽이 호롱불처럼 굳어갔지요. 한 사람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이 죄다 같은 약을 먹고 있어. 달에는 그 길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김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곰보 며느리가 남의 집 병자를 봐주러 간다니 우물가 안악들이 입을 삐죽였지요. 저 곰보가 이원 흉내까지 내네. 부엌대기 주제에. 허나 달에는 들은 척도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흉 터진 뺨 위로 땀 한 줄기가 흘렀으나 그 눈빛만은 서늘하리만치 또렷했더랍니다. 김노인의 방에 들어선 달에는 노인의 손목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부어오른 다리를 꾹 눌러보았습니다. 맞다. 부자 중독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르신, 그 보약은 오늘부터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약을 사흘만 다려 드세요. 곰호, 아니, 자네가 무슨 약을 안다고? 믿고 안 믿고는 어르신 몫입니다. 허나 사흘 뒤에도 살아 계시려거든 제 말을 들으세요. 달에는 품에서 손수 캔 약초 한 줌을 꺼내 노인의 며느리에게 다리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검은 콩과 감초,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 몇 개. 부자의 독을 풀어내는 달의 집안 3대의 비방이었지요. 그날 밤이 깊도록 곰보 며느리가 다녀간 집에서는 약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담을 넘었더랍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는다던 김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다는 소문이 우물가를 타고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 곰보 며느리가 김노인을 살렸대. 손목 한 번 짚고 풀뿌리 몇 개로. 애구머니. 그럼 그 댁 며느리가 이녀란 말이야. 곰보라고 다들 깔봤는데. 허나 정작 그 소문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닿은 곳은 다름 아닌 노가비의 귓속이었습니다. 곰보 며느리 인연. 내 밥줄을 끊으려 드는구나. 가만두지 않으리. 한편 안방에서는 모란떼기 자리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가 짚었던 그 증상 그대로 손발은 저리고 가슴은 벌렁대고 식은땀이 베개를 적셨지요. 곰보 며느리 말이 설마 참말이었단 말이냐? 아니다, 아닐 게다. 천한 부엌대기 말을 어찌 믿어? 자존심 센 모란댁은 끝내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갯니들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지요. 여봐라, 노 선생을 불러오너라. 약을 더 가져오라 일러. 욕심이 두 눈을 가린 사람에게는 제 목숨을 구할 손길조차 원수로 보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해질 무렵 노가비가 다시 기와집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품새가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거침이 없었지요. 마님. 곰보 며느리 헛소리에 흔들리셨다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더 좋은 약을 지어왔습니다. 노 선생, 내 몸이 사흘째 영 시원찮으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벌렁대고. 그게 다 약 기운이 몸에 나쁜 것을 밀어내는 명연이 올시다. 명약일수록 그런 법이지요. 명연은 무슨 사람을 서서히 죽이면서 좋아지는 과정이라 속이는구나. 마침 마당을 지나던 다래가 그 말을 듣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마님, 명연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 약에는 생부자가 들었습니다. 이런 무엄한 한낱 부엌대기가 어디서 약을 논하느냐. 마님, 저 천한 것에 입을 막으십시오. 천한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참말은 참말입니다. 거짓을 비단 두루마기에 싸도 거짓은 거짓이고요. 노가비의 금리 웃음이 또 한 번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 했지요. 마당에 모인 종들과 머슴들이 숨을 죽인 채 곰보 며느리와 약장수를 번갈아 보았더랍니다. 좋다. 그럼 내 말이 옳은지 가려보자꾸나. 이 약을 내가 한번 마셔보아라. 멀쩡하면 내 말이 옳고 탈이 나면 내 약이 명약인 게지. 노가비가 며느리에게 약사발을 쑥 들이밀었습니다. 곰보 며느리가 겁을 먹고 물러서리라 여긴 게지요. 허나 달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허나 제가 마시기 전에 이 약을 닭에게 먼저 먹여보지요. 닭이 멀쩡하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달에는 마당을 거닐던 씨암탉 한 마리를 붙잡아 약물을 부리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마당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가비의 이마에 식은땀 한 줄기가 맺혔지요. 약물을 삼킨 씨암탉이 두어 걸음 비틀대더니 갑자기 푸드덕 날개를 치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모로 쓰러져 다리를 바들바들 떨다가 끝내 축 늘어지고 말았더랍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입에서 일제히 헉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 달기 죽었다. 마님, 이래도 명연이라 하시겠습니까? 마님이 드시던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모란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을 믿고 마셔온 보약이 닭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거꾸러뜨렸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건 그 닭이 본디 병든 닭이라 그런 게지. 마님, 속지 마십시오. 병든 닭이 마당을 그리 잘 거닐던가요? 노 선생, 거짓말도 앞뒤는 맞춰야지요. 다래가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노가비는 저도 모르게 두어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약장수가 곰보 부엌대기 앞에서 슬금슬금 물러서는 꼴이라니 마당의 종들이 저마다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인연, 보통 내기가 아니라 정면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수를 써야겠구나.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님, 곧 다시 뵙지요. 노가비가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쥐고 황급히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에 거들먹대던 걸음새는 온데간데 없고 쫓기는 들개처럼 종종대는 뒷모습만 남았더랍니다. 마당에 남은 모란댁은 한참을 멍하니 죽은 닭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10년을 저 독을 보약이라 믿고 마셨단 말이냐. 곰보 며느리 말이 옳았어. 허나 욕심 많은 마님은 차마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목구멍을 틀어막았던 게지요. 곰보야. 아니, 너는 들어가 저녁이나 지어라. 다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마님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지요. 오늘은 닭 한 마리로 막았다. 허나 저 약장수가 노리는 게 마님 목숨만은 아닐 거야.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있어. 부엌에 들어선 다래는 가마솥에 쌀을 안치며 친정에서 가져온 누런 약방문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 종이 한 귀퉁이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은 천대받아도 끝내 빛난다. 아버지, 저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부엌 봉당에는 곰보 며느리의 일그러진 뺨 위로 호롱 불빛이 유난히 곱게 어렸더랍니다. 사람을 살린 자의 얼굴은 흉터가 있어도 추하지 않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곰보 며느리가 닭 한 마리로 약장수의 거짓을 들춰낸 그날 이후 기와집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다래를 함부로 떠밀지 못했고 부엌 어멈은 슬며시 다래의 밥그릇에 누룽지를 얹어주기도 했지요. 허나 정작 안방마님 모란댁만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더 매섭게 눈을 흘겼습니다. 제깎게 닭 한 마리 잡았다고 콧대가 높아졌구나. 천한 것이 분수를 알아야지. 사람이란 제 잘못이 클수록 그 잘못을 일러준 이를 더 미워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부엌 어멈이 설거지를 하던 달에 곁에 슬그머니 다가 앉았습니다. 세댁, 내 진작부터 궁금했네. 그 얼굴 흉은 대체 어쩌다 그리 됐나? 달에는 그릇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일그러진 뺨이 가만히 흔들렸지요. 불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불이라니.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변을 당했길래. 달에는 대답 대신 가마솥 아궁이의 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더랍니다. 달의 친정은 본디 3대를 이어 약을 다루던 의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초를 캐고 아버지가 약을 짓고 어린 달에는 그 곁에서 약초 이름을 노래처럼 외며 자랐지요. 10살 되던 해 어느 겨울밤 약방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약방문이 불타고 있었어. 나는 그걸 두고 나올 수가 없었지. 어린 달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약방문 보따리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그 대신 한쪽 뺨을 영영 잃었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고 곰보라 손가락질했으나 그 흉터야말로 아비의 평생을 구해낸 훈장이었던 게지요. 그럼 그 보따리가 설마 새댁이 밤마다 들여다보는 그 누런 종이? 네. 우리 집 3대가 적어 내려온 약방문이에요.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부엌어멈은 그제야 곰보 며느리의 흉터를 다시 보았습니다. 흉하다 여겼던 그 자국이 어쩐지 곱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새댁, 아니, 의녀님, 내 그동안 함부로 대해 미안하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는걸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그 한마디가 어찌 그리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부엌어멈은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져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더랍니다. 한편 그 무렵 마을에는 노가비의 약을 먹고 알아눕는 이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곰보 며느리 덕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다리를 찾기 시작했지요. 의녀님, 우리 집 양반 좀 봐주세요. 노 선생 약을 먹고 사흘째 헛소리를 합니다. 어디 봅시다. 손목부터 짚어보지요. 달에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병자를 살폈습니다. 부엌일을 다 마친 뒤 남몰래 마을을 도는 고된 나날이었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해. 노가비가 뿌린 독이 이 마을을 다 삼키기 전에. 달에가 살려낸 사람이 10을 넘고 20을 넘자 마을 인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곰보라 비웃던 입들이 이제는 의녀님, 의녀님 하며 다래를 떠받들었지요. 그댁 며느리가 천하명이야. 얼굴 흉이 대수인가. 사람을 살리는데 마음 고운 사람이 진짜 고운 사람이지. 곰보면 어떻고 곰보 아니면 어떤가. 허나 마을의 칭송이 높아질수록 노가비의 약은 팔리지 않아 곳간이 비어갔습니다. 밥줄이 끊긴 들개가 가장 사납듯 노가비의 흉계도 그만큼 독해져 갔더랍니다. 어느 밤 고을 외딴 주막 뒷방에 노가비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 술잔만 2번 부딪는 소리가 났지요. 나리, 곰보 며느리 그년 때문에 제 장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손 좀 써주십시오. 허허, 약장수. 한낱 부엌대기 하나에 그리 쩔쩔매는가. 한낱 부엌대기가 아닙니다. 그년이 마을 인심을 다 가져갔어요. 이대로면 나리 목도 끊깁니다. 어둠 속에서 아전이라 불린 사내가 술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 눈빛이 살모사처럼 가늘어졌더랍니다. 그년이 의녀 행세를 한다 했지. 과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약을 짓고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그게 바로 죄렸다. 옳습니다요. 바로 그겁니다. 남정네들을 홀려 병을 고친다는 둥, 요망한 술법을 부린다는 둥. 소문이란 게 본디 부풀리기 나름 아닌가. 노가비의 금리가 어둠 속에서 번쩍 음습하게 빛났습니다. 됐다. 관아만 등에 업으면 곰보 며느리 하나쯤 형틀에 묶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날 밤 두 사내가 맞잡은 손에는 한 며느리의 목숨을 노리는 검은 흉계가 끈적하게 엉겨 있었더랍니다.
한편 기와집에서는 모란댁의 병세가 영 차도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노가비의 약을 끊긴 했으나 10년을 쌓인 독이 하루아침에 빠질 리 없었지요. 곰보 며느리한테 약을 청하면 될 일이나. 내 어찌 그 천한 것 앞에 손을 내민단 말이냐. 모란댁은 끙끙 앓으면서도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욕심과 오기가 제 몸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달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그게 의원의 도리니까. 이튿날 아침 모란댁의 머리맡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만했지요. 사발 곁에는 곱게 접은 종이 쪽지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종이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미우시더라도 사흘만 드세요. 약은 죄가 없습니다. 곰보 며느리. 제 미워하는 시애미한테 약을 다려 바쳤단 말이냐. 모란댁은 한참을 그 사발만 노려보았습니다. 마시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마시자니 몸이 죽겠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결국 욕심 많은 마님도 목숨 앞에서는 별 수 없었던 게지요. 모란댁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며느리가 달인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구나. 헌데 어찌 이리 속이 편안해지는고. 신통하게도 며칠을 짓누르던 가슴의 답답함이 스르르 풀리고 저린 손발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허나 마님은 끝내 며느리를 불러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사발을 부엌 문 앞에 슬그머니 내어놓았을 뿐이지요. 드셨구나. 빈 사발이 곰마님의 대답이야. 그거면 됐어.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모란댁의 혈색이 눈에 띄게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매일 아침 머리맡에 약사발을 말없이 비웠고 달에는 말없이 새 약을 다려 올렸지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으나 빈 사발과 새 사발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의녀님, 마님이 요새 며느리 흉을 안 보십니다.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약보다 더디 듣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야지요. 곰보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어른스럽던지 부엌 어멈은 또 한 번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더랍니다. 허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장날 아침 고을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사령들을 거느리고 기와집 살인문을 들어섰지요. 이 집의 곰보. 아니, 의녀 행세를 하는 며느리가 있다지. 썩 나오너라. 마당으로 끌려 나온 달의 앞에 아전은 두루마리 하나를 쫙 펼쳤습니다. 너는 관아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약을 짓고 요망한 술법으로 백성을 홀린 죄가 있다. 오늘부로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받을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노갑이 기어이 관아를 등에 업었어. 사령들이 달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들었습니다. 곰보 며느리가 죄인처럼 끌려가는 광경에 마당의 종들과 마침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아니, 사람을 살린 의녀를 끌고 간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닥쳐라. 관아 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면 너희도 무사치 못하리라. 사람들이 움찔입을 다무는데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척비척 걸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모란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는 꼴을 본 마님의 두 눈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해 흔들리고 있었더랍니다. 개 섞어라. 그 아이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마님, 이 일은 관아의 일이니 물러서십시오. 저 아이가 끌려가면 누가 내 약을 다려준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모란댁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으나 사령들은 이미 다래를 끌고 살인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마님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부들부들 떨렸지요. 사람 마음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단단한 오기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고을 관아 마당은 한낮인데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래는 형틀 앞에 무릎 꿇려 졌고 마루 위에는 아전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요. 곰보 며느리,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의 허락 없이 약을 짓고 백성을 홀린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홀린 게 아니라 살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다래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으니 구경 나온 백성들이 외려 숨을 죽였더랍니다. 저 아전 뒤에 노가비가 있어. 진짜 죄인은 나를 끌고 온 저들이지. 그때 관아 한쪽에서 노가비가 비단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나섰습니다. 나리, 저 곰보 며느리가 멀쩡한 사람에게 이상한 풀뿌리를 먹여 도리어 병을 키웠습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상한 풀뿌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쪽 비단 약첩이 닭을 잡던가요?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키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닭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던 게지요. 인연이 또 그 닭 이야기를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한다. 나리, 전연이 관아를 능멸합니다. 당장 매를 쳐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옳거니. 여봐라, 형리는 매를 들어라. 형리가 곤장을 치켜드는데 그 순간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와르르 몰려든 것은 다름 아닌 다래가 살려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맨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섰지요. 그 매, 치려거든 나부터 치시오. 저 의녀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땅속에 묻혔을 사람이오. 우리 양반도 의녀님이 살렸습니다. 죄인은 저 며느리가 아니라 가짜 약을 판 저 약장수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서더니 이내 관아 마당이 다래를 두둔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점점 불그락푸르락해졌더랍니다. 백성들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아전은 헛기침을 하며 사령을 시켜 일단 다래를 옥에 가두라 일렀습니다. 옥에 갇힌 다래는 차디찬 봉당에 앉아 품 안의 약방문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노가비의 약이 가짜라는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마을 사람들도 나도 산다. 그 무렵 기와집에서는 모란떼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봐라, 내 보약첩이 아직 남아있느냐. 노가비가 두고 간 약첩 말이다. 마님의 두 눈에 그동안 본 적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더랍니다. 종놈이 광 한 구석에서 노가비가 두고 간 약첩 꾸러미를 찾아왔습니다. 모란댁은 떨리는 손으로 약첩을 풀어 며느리가 일러주었던 그 비릿한 흙냄새를 코끝에 대보았습니다. 정말이구나. 살고 향 뒤에 숨은 이 흙내 곰보 며느리가 말한 그 독초 냄새야. 10년을 보약이라 믿고 마셔온 것이 실은 제 몸을 야금야금 각던 독이었음을 마님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천하의 악적 같으니 나를 살려준다며 나를 죽이고 있었어. 모란댁의 손에서 약첩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함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 눈물이 마님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더랍니다. 그때 모란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일이 번뜩 스쳤습니다. 노가비가 약값으로 무명만 받은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달해의 친정 논밭 문서를 자꾸 들먹였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래, 그놈이 노린 건 처음부터 약값이 아니었어. 내 재산, 그리고 며느리 친정 논밭까지 다 집어삼킬 속셈이었구나. 욕심에 눈멀어 보지 못했던 흉계의 전모가 이제야 마님의 눈앞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잡으려다 늑대를 안방에 들였구나. 늦었어도 바로 잡아야 한다. 마님은 그 길로 옷매무새를 고치고 약척 꾸러미를 단단히 챙겨 들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다래에게 한밤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옥 창살 너머로 가만히 다래를 부른 이는 다름 아닌 지아비 길수였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내가 줏대가 없어 임자를 이 지경까지. 정말 면목이 없소. 서방님, 미안할 시간 없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엇이든 말하시오. 이번엔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리다. 노가비가 묵는 주막 뒷방을 뒤지세요. 거기 그자가 약을 짓는 약재함이 있을 겁니다. 생부자 뿌리와 처방 적은 종이를 찾아오세요. 줏대 없던 길수가 그날 밤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평생 어미 그늘에 숨어 살던 사내가 처음으로 제 발로 어둠 속을 헤쳐나섰지요. 한 번이라도 사내답게 임자를 위해 무언가 해보자. 길수는 주막 뒷방 봉창을 넘어 들어가 노가비의 약재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과연 한 밑바닥에서 거무튀튀한 생부자 뿌리 한 줌과 깨알같이 적힌 처방 종이가 나왔더랍니다. 이거다. 임자 말이 맞았어. 이놈이 진짜 독약을 지었구나. 허나 길수가 막 봉창을 넘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음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댁서방님이 야밤에 남의 방에서 무얼 하시나? 노가비가 호롱불을 치켜든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금리 웃음이 섬뜩하게 번졌지요. 노가비, 내 정체를 다 알았다. 이 독약으로 우리 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을 다 해치려 했구나. 알았으면 살려보낼 수 없지. 곰보 며느리도 옥에 있겠다. 너 하나 사라진들 누가 알겠느냐. 노가비가 품에서 시퍼런 비수를 쓱 꺼내 들었습니다. 길수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쭉 흘렀더랍니다. 길수가 처방 종이와 약재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봉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노가비의 비수가 허공을 갈랐으나 길수는 어둠 속을 죽으림을 다해 내달렸지요. 이것만 가져가면 임자가 산다. 마을이 산다. 죽어도 놓칠 수 없어. 평생 안방 문턱도 제대로 못 넘던 사내가 그날 밤 논두렁을 뛰고 개울을 건너 관아까지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는 마음이 물러터진 사내를 하룻밤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전은 어서 곰보 며느리의 죄를 매듭짓고 옥문을 닫으려 서둘렀지요. 더 들을 것도 없다. 곰보 며느리에게 곤장 40대를 쳐 마을에서 내쫓아라. 형리가 다시 곤장을 치켜드는데 관아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선 이는 모란댁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약첩 꾸러미를 품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지요. 금에 멈추시오. 죄인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저 약장수 노가비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곰보라 천대하던 그 마님이 제 발로
며느리를 두둔하러 나섰으니 말입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오? 증거도 없이 양민을 죄인이라 하면 무고죄로. 증거? 여기 있소. 모란떼기 약첩 꾸러미를 마당에 쫙 풀어 헤쳤습니다. 거무튀튀한 약재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내가 10년을 보약이라 믿고 마신 이것이 실은 사람을 죽이는 독초요. 저 노가비가 나를 병들게 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것이요. 그때 마침 관아 문으로 밤새 달려온 길수가 처방 종이를 휘날리며 뛰어들었더랍니다. 여기 노가비가 직접 쓴 독약 처방이 있습니다. 생보자를 갈아 넣으라. 제 손으로 적어 놓았소. 길수가 내민 종이를 받아든 아전의 손이 차마 감추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처방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지요. 날이 거기 마님 함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독인지 똑똑히 적혀 있을 거예요. 아전은 차마 읽지 못하고 노가비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지요. 아전 저놈이 흔들리는구나. 이대로면 나도 끝장이다. 그 종이는 위조다. 곰보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려 꾸민 짓이야. 마님이 10년을 드신 보약, 그거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달해의 말이 관아 마당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노가비를 노려보았지요. 위조라 하시니 그럼 그 자리에서 가려봅시다. 그 처방대로 약을 지어 노 선생이 직접 한 사발 드시지요. 위조라면 멀쩡하실 테니. 노가비의 얼굴이 닭 잡던 그날의 사발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지은 독을 제가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건.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하는 그 꼴이 곧 제 죄를 실토하는 것과 무에 다르겠습니까? 아전은 사태가 제 손을 떠난 것을 알고는 슬그머니 노가비에게서 발을 빼려 했습니다. 이놈과 더 엮였다간 내 모가지도 위태롭겠구나. 발을 빼야 한다. 허나 한번 엉긴 흉계는 그리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지요. 백성들의 눈이 이미 아전과 노가비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 아전도 한패다. 가짜 약장수를 비호한 게 누구냐? 마당 가득 성난 목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달에는 형틀 앞에 꼿꼿이 선 채 노가비와 아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천대받던 곰보 며느리가 안방마님을 제 편으로 돌려 세우고 지아비를 사내로 일으켜 세웠으니 이만하면 사람 마음을 약초보다 더 잘 다스린 셈 아니겠습니까? 허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지요. 가진 자와 가진 자가 손잡은 그 단단한 벽을 흉터진 며느리가 과연 무엇으로 허물어낼지 말입니다. 관아 마당에 백성들의 성난 외침이 들끓었습니다. 노가비와 아전을 한 묶음으로 노려보는 눈초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지요. 조용히들 하라. 관아 마당에서 이 무슨 소란이냐? 허나 한번 터진 둑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곰보라 천대받던 며느리를 지키려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일어선 게지요. 이제 됐어. 사람들이 깨어났어. 이 기세를 놓치면 안 돼. 달에는 형틀 앞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그러진 뺨 위로 아침 햇살이 곱게 내려앉았더랍니다. 날이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이 처방 한 장이면 가려집니다. 달해가 길수에게서 노가비의 처방 종이를 건네받아 마당 한가운데 높이 펼쳐들었습니다. 여기 적힌 약초를 보십시오. 부자, 초우, 천남성. 하나같이 잘못 쓰면 사람을 거두는 독초들입니다. 보약에 이런 것이 들어갈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처방 종이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조차
다래가 짚는 약초 이름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약방문은 제가 씁니다. 마님은 그저 떨고 계세요. 아차, 이건 노가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평생 약방문을 무기 삼아 사람을 속여온 자에게 진짜 약을 아는 자가 던지는 한마디였던 게지요. 닥쳐라. 한낱 곰보 며느리가 무얼 안다고. 곰보 며느리는 사람을 살리고 비단 약장수는 사람을 잡았지요. 누가 더 약을 아는지는 이 마당 사람들이 다 압니다. 노가비가 부르르 떨며 다래에게 달려들려는데 마을 사내 몇이 우르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의녀님 털끝 하나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평생 곰보라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이제는 며느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둘러섰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이 끝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이보다 더한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마당 뒤편이 술렁이더니 가마 한 채가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어찌 이리 소란한가?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아뢰어라. 아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상관 앞에서 흉계가 들통날 판이었으니까요. 사또께서 직접 납시다니. 큰일이다. 어떻게든 곰보 며느리에게 죄를 덮어 씌워야 한다. 사또, 저 곰보 며느리가 요망한 술법으로 백성을 홀리고 관아를 능멸한 죄인이옵니다. 사또가 다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진 며느리는 두려운 기색 없이 사또의 눈을 마주 보았지요. 내가 요망한 술법을 부렸다는데 할 말이 있느냐? 사또, 술법이 아니라 약입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으나 그 전에 진짜 죄인부터 가려주십시오. 저 노가비가 지은 약을 달게게 먹였더니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여럿이 그 약을 먹고 알아누웠고요. 사또께서 이 처방을 의원에게 보이시면 진실은 절로 드러납니다. 다래의 말에는 떨림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며느리에게서 아전과 노가비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더랍니다. 사또가 처방 종이를 받아들고 가만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사또의 미간이 깊이 패였지요. 명색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라 그 약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던 게지요. 부자의 초오라. 이것이 어찌 보약이란 말이냐? 약장수, 내 이 처방이 내 글씨가 맞느냐? 그것은 곰보 며느리가 위조한. 위조라. 그럼 이 자리에서 필적을 맞춰보면 될 일이로다. 여봐라. 약장수가 관아에 낸 문서를 가져오너라. 노가비의 얼굴이 또 한 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더니 이제는 발 디딜 곳조차 사라진 게지요. 관아에 보관된 노가비의 문서가 당도하자 사또는 두 종이를 나란히 펼쳐놓고 견주어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지요. 이런 고얀 것, 처방도 내 글씨요. 문서도 내 글씨로다. 위조는 무슨 위조란 말이냐? 마당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노가비의 거짓이 종이 두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게지요. 끝났다. 다 끝났어. 곰보 며느리 전연 하나 때문에 사또 자비를 베푸소서.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단 말이냐? 어디 소상히 아뢰어 보아라. 궁지에 몰린 노가비가 살 길을 찾아 그만 곁에 선 아전을 손가락질하고 말았습니다. 저 아전 나리가 재산을 나눠 갖자며 곰보 며느리를 모함하라 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느냐?
두 죄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멱살을 잡고 늘어지니 마당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한패가 되어 약한 자를 짓밟던 자들이 막판에 이르러 제 살길 찾자고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악인의 끝이란 본디 이리도 추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사또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둘 다 닥쳐라. 가짜 약으로 양민을 병들게 하고 재물을 탐해 무고한 며느리를 모함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도다. 여봐라. 저 약장수와 아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간 가로챈 재물을 낱낱이 밝혀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사령들이 노가비와 아전을 오랏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들어올 때 비단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거들먹대던 약장수가 죄인의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곰보 며느리 하나를 우습게 봤다가 내 모든 것을 잃었구나. 노가비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다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연 한낱 부엌대기 주제에 어찌 나를. 부엌대기라 비웃으셨지요. 허나 그 부엌대기가 마님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이제 노 선생을 끝장냈습니다. 다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노가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재는 이는 결국 그 얕은 눈 때문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노가비는 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그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흙바닥에 끌려 추레하게 더러워졌더랍니다. 죄인들이 끌려가자 사또가 다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곰보 며느리라 했느냐. 내 의술과 담대함이 한 마을을 구했도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래라 하옵니다, 사또. 다래라. 중터 뒤에 그런 재주와 마음을 감추고 있었구나.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평생 곰보라 불리던 며느리가 고을 사또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로 불렸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다래에 일그러진 뺨 위로 그날 처음으로 환한 빛이 어렸더랍니다. 그 광경을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모란댁이 슬그머니 다래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모진 말만 쏟아내던 그 입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낯으로 저 아이를 본단 말이냐. 내가 저 아이를 곰보라 천대하고 부엌대기라 부려먹었거늘. 모란댁은 무어라 말을 꺼내려다 그만 목이 메어 입만 달싹였습니다. 마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거르지 않고 드셨고요? 제 험담을 일삼던 시어미의 안부부터 묻는 며느리라니. 모란댁은 그만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란댁과 다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늘 며느리를 종 부리듯 앞세우던 마님이 그날은 며느리와 나란히 걸음을 맞추었지요. 다래야. 마님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곰보도 부엌대기도 아닌 다래라는 이름을요. 예, 마님. 얘가 내가 그동안 너를 아니다. 무슨 말을 한들 다 늦었지. 마님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늦게야 트인 부끄러움이 목구멍을 틀어막았던 게지요. 마님,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찌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거늘. 원망으로 가슴을 채우면 정작 살려야 할 사람을 못 봅니다. 저는 약을 짓는 사람이라 미움보다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모란댁은 며느리의 그 말에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평생 욕심으로만 채워온 가슴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듯 비워졌지요.
내가 천대한 이 아이가 나보다 100배는 큰 사람이었구나. 그날 두 여인이 걷던 산길에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하게 내렸더랍니다. 기와집에 돌아온 달에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부뚜막 앞에 누군가 먼저 와 군부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모란댁이었지요. 마님, 어찌 부엌에 이런 일은 제가 오늘은 내가 내 밥을 지어주마. 평생 처음이자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다. 안방마님이 손수 며느리의 밥을 짓다니 부엌 어멈이 그 광경을 보고 또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더랍니다. 미움이 녹는데 10년이 걸렸지만 녹고 나니 일이 따뜻하구나.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엌 가득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더랍니다. 노가비와 아전이 옥에 갇힌 뒤 고을에는 한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가짜 약으로 빼앗은 재물이 낱낱이 밝혀져 본디 주인들에게 하나둘 되돌아갔지요. 달의 친정 논밭 문서도 무사히 돌아왔고 모란댁이 빼앗길 뻔한 재산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달에야 이 문서들. 본디 내 친정 것이니 내가 간수하거라. 마님, 이 집 며느리 된 몸인데 친정 따로 시집 따로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지키면 되지요. 욕심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던 마님과 욕심 없이 사람을 살리던 며느리가 이제 한 살림을 함께 꾸리게 되었더랍니다. 며칠 뒤 고을 사또가 기와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하로 들라는 정갈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또가 환한 얼굴로 달에를 맞았습니다. 달에야,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이 고을에 변변한 의원이 없어 백성들이 늘 고초를 겪어왔다. 설마 사또께서 내게 네, 너를 이 고을의 의녀로 세우고자 한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맡아 보살피거라. 어떠하냐? 달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보라, 부엌댁이라 천대받던 며느리에게 고을 사또가 의녀의 자리를 내리다니요. 사또, 저는 한낱 흉터 진 며느리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흉터가 사람을 살리더냐? 마음이 사람을 살리더냐? 나는 내 마음과 재주를 보았다. 얼굴의 흉은 내 알 바 아니로다. 사또의 그 말에 달의 일그러진 뺨 위로 또르르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 큰 뜻 받들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목숨 오늘부터 제 손이 지킵니다. 달에가 마을 의녀가 되었다는 소식에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공보라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이제는 의녀님 하며 달에를 떠받들었지요. 내 진작 알아봤지. 그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작 가장 모질게 달에를 천대하던 이들이 가장 큰 소리로 칭송하니 그 꼴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더랍니다. 미운 마음 하나 품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나를 지켜준 거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손이 끝내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손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의녀가 된 달에는 기와집 한쪽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3대의 약방문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게지요. 달에는 매일 마을 사람들의 병을 보살피며 가난한 이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녀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그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약값 대신 받은 것은 고구마 몇 알, 달걀 2억에. 허나 그 소박한 정이 달의 약방을 늘 따뜻하게 채웠더랍니다.
모란댁은 어느새 달의 약방일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약첩을 싸고 병자를 맞이하는 일을 마님이 손수했지요. 달에야, 이 약초는 이리 다듬으면 되겠느냐? 예, 마님. 솜씨가 어느새 저보다 나으세요. 옛기, 늙은이 놀리지 말거라. 평생 곳간 재물만 끌어모으던 마님이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거들며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빈 곳간보다 사람으로 채워진 집이 더 부유한 법임을 마님은 70평생 끝에야 깨달은 게지요. 지압이 길수도 더는 어미 그늘에 숨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목숨 걸고 처방 종이를 빼온 뒤로 길수는 제법 듬직한 사람이 되었지요. 임자, 오늘은 내가 약초를 캐러 갔다 오리다. 산속 깊은 곳에 좋은 게 많다 들었소. 서방님, 무리하지 마세요. 험한 데는 가지 마시고요. 걱정 마오. 임자를 지킬 만큼은 단단해졌으니. 줏대 없던 사내가 아내를 지키는 든든한 지아비가 되었으니 달애가 살려낸 것이 어디 마을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그 무렵 옥에 갇힌 노가비의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가로챈 재물을 다 토해내고도 죄가 무거워 먼 고을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게지요. 함께 죄를 지은 아전 또한 관복을 벗고 쫓겨났습니다. 그것 보게. 남을 해치려던 자가 결국 제 무덤을 판 게야. 남을 병들게 해 재물을 탐하던 자는 재물도 자리도 다 잃었고 남을 살리던 자는 이름도 자리도 얻었으니 세상 이치가 이리도 공평할 때가 있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그저 빈말이 아니었던 게지요. 해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달의 약방한 마당에는 손수 심은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났지요. 흉터진 며느리가 이제는 온 고을이 우러르는 의녀가 되었으나 달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군부를 지피고 가난한 병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으며 제 얼굴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얼굴의 흉은 그대로지만 이제 누구도 나를 곰보라 부르지 않아. 사람은 겉이 아니라 한 일로 불리는 거였어. 봄볕 아래 약초를 매만지는 달의 옆얼굴이 그 어떤 고운 얼굴보다 환하게 빛났더랍니다. 어느 봄날 저녁 모란댁이 달애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달에야, 내 너에게 줄곧 묻고 싶었던 게 있다. 말씀하세요, 마님. 너는 어찌 그리 천대받고도 나를 살렸느냐? 나 같으면 진작 내쳤을 텐데. 마님, 미워하는 마음은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 독을 품고 살면 결국 제가 병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움 대신 살리는 쪽을 골랐을 뿐이에요. 모란댁은 며느리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약을 짓는 며느리가 실은 사람 마음까지 짓는 의녀였음을 그제야 온전히 알았던 게지요. 모란댁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평생 부직갱이를 휘두르던 그 손이 이제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지요. 달에야, 늦었지만 한마디만 하마. 이 못난 시애미를 살려주어. 고맙다. 70평생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 없던 마님이 처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마님, 그 말씀 한마디면 저는 충분합니다. 두 여인의 맞잡은 손 위로 봄 저녁의 노을이 곱게 물들었더랍니다. 미움으로 시작한 고부 사이가 정으로 맺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달의 약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까지 곰보 의녀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찾아왔지요. 달에는 오는 이를 가리지 않고
정성껏 보살폈고 모란댁과 길수는 그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한때 곰보라 천대받던 며느리의 집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약방으로 온 고을에 이름났더랍니다. 저 댁에 가면 병도 낫고 마음도 낫는다지 뭐야. 약도 짓고 마음도 짓는 의녀라니 이만하면 천하의 명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달에는 한결같았습니다. 새벽이면 약초밭을 돌보고 낮이면 병자를 보살피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흉 터진 얼굴은 그대로였으나 그 얼굴을 보고 곰보라 비웃는 이는 이제 온 고을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살가죽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새겨지는 법임을 달에는 제 삶으로 온 고을에 보여준 게지요. 그렇게 곰보 며느리와 욕심쟁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더랍니다. 천대받던 곰보 며느리가 마을을 구하고 끝내 의녀로 우뚝 섰으니 사람의 값이란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음을 이만큼 환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욕심에 눈멀었던 시어머니마저 며느리의 고든 마음에 녹아 참사람이 되었으니 미움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살리는 마음임을 우리는 다래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옛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재는 눈은 정작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마는 법이니 곰보라 천대받던 며느리의 흉터 뒤에 천하를 살릴 의술이 숨어 있었음을 보면 알 노릇이지요. 또한 미움과 욕심으로 가슴을 채운 자는 끝내 제 손에 든 복마저 흘려버리고 살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민 자는 천대 속에서도 끝끝내 빛을 보더랍니다. 거짓이 아무리 비단옷을 둘러 단단해 보여도 시간 앞에서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저 빈말이 아니었음을 이 한편의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